아니 근데 이거 남자 누가 고른 거야? 제작진 중에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17 영수 26 영철 몰표잖아. 너무 잔인해 제작진이. 솔직히 17 영수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 말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는 아닌데 어쨌든 새로 시작한 낯솔 사계 숙성 특집 2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다 맞다. 지난주부터 MC도 바뀌었어요. 전 보미 씨가 참 MC 잘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워. 보미 씨 없어져가지고 이번 MC 부는 아직은 조금 뭐랄까 조금 긴장된 느낌이 있긴 있어, 그쵸?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의 눈초리로 한번 지켜봐야죠. 야, 근데 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난 이야기는 좀 넘기는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불과 지난주에 봤는데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과 좀 맞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똥색 코트를 입고 나온 일기 영호와 이분이 누구셨더라? 수학 강사라 그랬나요? 7기 머시기랑 또 18기 영호 씨와 동갑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8기 안무개 씨 그리고 모쏠 특집에 나왔던 12기 레슬러 씨 그렇죠? 그리고 17기의 저분이 또 누구셨더라? 17기의 아무개 그다음에 또 붓글씨 쓰는 영철 씨 이렇게 남자들이 나왔었다. 7기 영호님이 사람은 참 재밌으시다. 그래요? 약간 좀 재밌는 수학 강사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다. 자, 그리고 여자분들은 짜게 나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짜게 나오셨던 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몇 기 누구 몇 기 누구 아니라 그냥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매겼었죠. 17기 해바송? 해바송은 뭐죠? 소나무인가요? 그리고 여자 4호분께서 꽤나 미인이셨다. 연식은 좀 차셨지만 여자 5호님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육상부 출신인데 그때 정말 굉장히 미인이셨다. 약간 연예인 느낌? 첫사랑 느낌이 났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나냐 하면 갸웃거리게 만든다.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중상 이상은 간다. 해피 바이러스 송이라서 해바송이에요. 열받게 만드네 또. 17 영수 씨 성과금 6억이라고요? 삼성 다니세요? 삼성 다니신다고? 근데 저분도 17기 그 누가 17기 아무개 씨 누구죠? 17기 영수인가? 영식인가? 첫 장면은 남자 숙소입니다. 17기 영수 씨가 8기 영수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고요. 8기 영수 씨는 연식이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쵸. 이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은 고스톱도 치고 그런 전문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읽으시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남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여자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발머리에 약간 좀 뭐랄까 인상이 좀 강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8기 영수 씨는 이 여자 2호를 귀엽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본격적인 여자 품평회가 열렸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8기 영수는 거침이 없는 남자입니다. 무턱대고 여자 3호 이야기를 하면서 그 3호님의 실루엣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기 영수는 그 3호님의 실루엣이 제가 예전에 만났던 구여친의 실루엣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기 영수 씨 구여친 우리 모두가 아는 분이잖아요. 그 모쏠 특집 나오셨던 19기였나? 그렇죠. 모쏠 현숙. 근데 좀 실례 아니야? 나와가지고 딴 여자 보고 내 구여친이랑 뭐 실루엣이 비슷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니 근데 일기 영호 씨는 그동안 한 4년간의 시간 동안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셨나? 살이 엄청 찌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일기 때는 그래도 비슷했나 지금이랑? 그래도 일기 때가 좀 더 나았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역시나 모든 남자들이 흘깃흘깃 훔쳐보는 여자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여자 4호입니다. 여자 4호가 낯설에 나왔다면 옥순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미인이세요 4호님. 근데 8기 영수 씨가 1기 영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기 영호 씨가 나는 솔로에 출연했을 당시에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자매 중에 한 명한테 대시를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자매한테 대시를 또 했다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진짜 있었어요? 좀 충격적인데? 어, 일기 당시의 영상이 나옵니다. 개웃기네. 근데 영호 씨도 이때가 훨씬 나았네. 일기 정숙 씨가 동생이었대요. 근데 미인이시다. 일기도 자매가 나왔어요. 동생한테 차이고 바로 언니한테 환승했대. 개웃기네. 이거 약간 그 윤리적으로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생한테 차이고 언니한테 바로 가는 게 말이 돼? 너무 웃긴데. 근데 일기 정숙 씨 되게 미인이시다.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아님 남님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일기까지 바로 이렇게 툭 찌르면 그냥 주크박스야. 나인 솔로 누르면 바로 나와 음악이. 저거 최종 선택도 돌판에서 밈으로 유명했다고요? 최종 선택은 뭐 어떻게 했길래? 저는 뭐 길게 왔길래 행운의 편지라도 온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최종 선택했을 때 멘트였나봐.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선택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 쏟아버리고 확 풀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의 저의 이 타오르는 불꽃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로맨틱한 언어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뮤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께 제 진짜 이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되게 구차하게 들리네요. 거의 벙시기급이라고요? 벙시기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장면 나온다. 되게 비범한 표정으로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일기영호 씨는 얘기를 하는데 진지해서 웃긴다. 환승한 아이돌 팬이 밈처럼 하는 말이라고. 웃기네. 근데 언니인 정순 씨도 되게 미인이셨네요. 아니 이렇게 근데 동생에서 언니로 환승해놓고 이렇게 근엄한 척을 하는 거야. 아유. 근데 어쨌든 일기영호 씨는 일기 당시에 방귀 끼고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었군요. 이 양반 자체가 그냥 이분의 서사도 레전드네. 도돌님 예전에 카라 좋아한다고 하셨죠? 카라 좋아했었죠. 전 카라의 한승연 씨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8기 영수 씨가 좀 분위기를 주도하네요. 12기 영철 씨한테 뭐 처음엔 별로였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좋아진 여자가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1기 영호 씨가 저 못쏠 레슬러 양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봐? 라고 일침을 가하네요. 여자 5호님 얼굴에 강지영이 좀 있지 않냐고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남자 출연자분이 야외에 그리고 그네에 일렬로 앉았습니다.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큰 종이 달려 있는데 여자분들이 나와서 종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게 뭐 첫인상 선택인 거겠죠? 이게 솔로나라 12번지 모쏠 특집에서도 했던 선택 방식인가 봐요. 근데 저 이분 기억나. 이분도 모쏠 특집에 나왔었는데 꽤 미인이셔가지고 이제 기억이 남네요. 당시에 12기 영철 씨, 레슬러 영철 씨는 선택받지 못했던 PTSD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 이분 혀가 참 짧았었어, 그쵸? PTSD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5호부터네요. 역순인가 봐요. 자, 5호님 얼굴에 강지영 씨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강지영? 강지영이요? 다른 강지영이 또 있나? 카라에 강지영이 2명인가? 강지영? 그리고 여자 5호님은 종을 땡땡땡 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했을까 싶긴 한데 8기 영수를 골랐다는데요? 왜지? 8기 영수를 왜 골랐지? 이거 잘못된 낯설 사기인데 어떻게 8기 영수를 골랐지? 여자 5호 인터뷰가 나옵니다. 방송 내용을 몰랐다면 7기 영호를 골랐을 거래요. 7기의 그 러브 스토리가 되게 팬이었대요. 여자 5호님이. 근데 그래서 뭐 외모가 제일 자기 스타일인 8기 영수를 골랐다고 하네요. 뭐 다 보는 눈은 다르니까.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최고의 인기녀 미녀 여자 4호가 등장하네요.
근데 갑자기 지난 장면이 나옵니다. 17기 영수 씨가 갑자기 나와요. 노송 특집 이름 좋다고요? 방송 직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자들이 첫인상 선택을 하기 30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엥?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자 사오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내게 주신 나의 행복이죠. 라는 노래를 부르네요. 17기 영수의 첫인상 선택은 여자 4호였습니다. 동률 오빠 노래 저렇게 부르다. 뭐 나는 솔로에 나와서 여러 노래 망쳤죠 뭐 참가자분들이. 오, 여자 4호님의 선택은 17기 영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자 4호면 약간 17기 영수를 고르는 게 강제된 분위기이긴 해. 솔직히 내가 여자 4호인데 누굴 골라야 돼. 좀 고를 사람이 없긴 해, 그쵸?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3호의 차례입니다. 근데 여자 3호님이 뭐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쎄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귀척이 좀 있어. 약간의 나는 되게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라고 자기 최면을 좀 걸고 나오신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과한 귀척이 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종을 치실 때도 이게 땡 쳐놓고 막 하악 하고 깜짝 놀라세요. 제가 뭐 여자 사모님 잘 모르고 짜게 나오신 거 잘 모르고 뭐 잘 되기를 응원하긴 합니다만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0점 드리겠습니다. 컨셉질은 20대 때 끝을 내야 한다. 이 나이 먹고도 컨셉질을 하면 조금 어렵다. 봐주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 얼굴, 몸, 직업, 멀쩡함 모두 17영수다. 그쵸. 벌써부터 귀척을 지적하면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더 점점 심해지나요? 제가 약간 그 귀척에 좀 PTSD가 있어요. 사모님이 짝대 귀여운 타입이긴 하던데 그새 몸만 연세를 드신 듯. 지금 여자 사모님이 하시는 거는 사실 미취학 아동부터 한 22살까지만 좀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거고 22살을 초과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행동 패턴이거든요. 아직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근데 예쁘면 나이가 상관없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잔인하시다. 근데 폭행을 해도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하세요. 팩트로. 너무 잔인하시네. 뭐 세상에 진리는 없다고 하지만 뭐 진리에 가까운 얘기긴 하죠. 여자 3호 힘드시겠는데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 나이 먹는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저도 정신은 20대 초반이다. 나이 먹는 게 씁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마음 먹기 나름 아닐까 싶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세월을 허투루 보낸 상태에서 나이를 먹으면 슬퍼지는 거고 인생을 잘 살면 뭐 좋지 않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서부의 총잡이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인데 되게 멋있는 아저씨잖아요. 그분이 20대, 30대, 40대 때 비주얼이 진짜 미쳤었단 말이에요. 배우로 활동을 하시다가 연세 드시고 나서 이제 영화 연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제목이 뭐였더라? 밀리언 달러 베이비였나? 그 영화를 첫 입봉작인데 대단히 히트를 해가지고 한 리포터가 질문을 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감독이 된 이 순간까지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당신이 이룬 것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70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야. 진짜 멋있죠. 제가 그 인터뷰를 20대 때인가 보고 너무 감명이 깊은 거야. 와,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다 기억이 나요.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 연장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나이를 먹어서 씁쓸하다기보다는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또 인생이 씁쓸해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잔데 막 40대, 50대, 60대가 됐는데 약간 가임기 여성을 찾는다. 저는 그건 조금 별로예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여자분들도 뭔가 어릴 때 하던 연애 스킬, 막 깜찍함 이런 거를 계속 좀 고수하려고 하면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자 사모님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여자 사모님의 선택은 26 영철입니다. 그 붓글씨 쓰시는 분인데 이상합니다. 반응이. 영철 씨는 본인이 선택받았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갑자기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선택을 받았는데도 고개를 푹 숙인다. 어떻게 된 일일까? 표정 관리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근데 갑자기 여자 사모님이 종을 한 번 더 칩니다. 아휴, 여자 사모님은 어머, 저 6번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 막 이러면서 얼굴을 막 가리시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맞춰보세요. 저는 지금 손바닥에 참을인자를 3번 쓰고 있습니다. 못 참겠다, 안 되겠다. 여자 사모님 마이너스 80점 드리겠습니다. 조금 귀여운 척까지는 봐드릴 수 있는데 너무 연출이 들어갔어. 귀여운 척을 위한 연출까지는 제가 못 참아드리거든요. 쉽지 않네, 양반. 불 멈춰. 저는 제가 항상 남자분들 나오면 과도하게 좀 집요하게 지적하는 게 가짜 매너잖아요. 절대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는 약간 그 여자 사모님의 애교도 좀 그런 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어릴 때는 남자들이 잘 몰라. 여자 경험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25세 이상부터, 만으로 25세, 글로벌 에이지로 25세 이상이면 조금 봐주기 쉽지 않다. 남자들도 이제 눈치가 생겨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진짜 귀여운 여자가 아니라 나한테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하는 억지 귀여움이구나.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죠, 제가. 화났나? 내가 왜 주먹을 줬지?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사모님 좋아합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 사모님으로 들렸다고. 뭐 사모님 되실 연배이긴 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여자 사모님의 선택은 26기 영철이었다. 근데 여자 사모님이 종을 잘못 친 거에 이어서 확실히 나이가 좀 드셨나 봐요. 27기 영철이라고. 기수도 틀립니다. 근데 원래 조금 연세가 드시면 그런 지명들이 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도 멀지 않은 일이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2호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2호님의 선택은 7기 영호십니다. 둘이 진짜 되게 안 어울린다. 제가 지금까지 나는 솔로 본 이래로 진짜 비주얼로는 제일 안 어울리는 커플인데. 자, 다음 여자는 여자 1호입니다. 근데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여자 1호님이 굉장히 몰표를 받았나 봐요. 3표를 받으셨다. 첫인상 선택에서. 그래요? 여자 4호가 아니라 1호가? 그리고 남자분들이 첫인상 선택을 하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1기 영호 씨가 아무래도 성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그 복식 호흡으로 여자 1호라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방귀는 안 끼셨겠죠? 1호님이 오늘 엄청 예쁘시다고요? 그래요? 제가 한번 또 자세히 볼게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4호님이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전성기 기준으로는 여자 5호고 현재 기준은 4호. 여자 1호님의 선택은 1기 영호예요. 왜지? 방귀 크게 끼고 소리 크게 내는 남자 좋아하시나? 근데 여자 1호님도 미인이시긴 하네. 근데 참 이게 지금 그 나는 솔로 돌싱 특집도 그렇고 지금 하는 사계도 그렇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다들 너무 미인이셔, 남자들에 비해서. 좀 그 외모 불균형, 남자가 봐도 좀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데 여자분들이 보시기엔 또 오죽하겠어요? 좀 외모 불균형 좀 심하죠? 지금 나솔 사계랑 나솔이랑. 사호님은 세련되게 예쁘시고 1호님은 단아하게 예쁜 것 같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선택이 끝났지만 유일하게 선택을 받지 못한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가 또 출연한 기수가 모쏠 특집이었습니다. 모쏠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모쏠인 걸까요? 그 남자는 12기 영철입니다. 첫 뒷방 늙은이네요.
캐나다에서까지 왔는데 지금 남자분들을 소개시켜주면 화나실 듯. 화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극대노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항상 불균형이 심했다. 유일하게 남자가 더 나았던 기수는 27기? 전 27기는 남자들 비주얼 꽤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27기만 남자들이 좀 괜찮았고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남자들이 더 괜찮았던 기수가. 그렇죠. 27기는 남자들이 확실히 더 괜찮았지. 자, 그리고 12영철 뒷방 늙은이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12기 때부터 종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심지어는 종소리가 너무 싫어서 12월 31일 날 제아의 종소리도 듣기 싫어서 TV를 안 켜신다라고 하는데 이유 없는 모쏠은 없죠. 이걸 또 드립이라고 치고 있는 걸 보니까 왜 모쏠인지 너무 알겠다. 재미없는 사람이 모두가 모쏠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모쏠은 재미가 없다. 저는 오늘 그걸 하나 또 배워갑니다. 재미가 참 더럽게 없네요, 이 남자는. 자, 그리고 모든 선택이 끝났고요. 남자분들이 숙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일기 영호 씨한테 이야 제일 인기녀한테 선택을 받으셨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호 씨가 하하 제가 가방을 2번이나 털어줬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일기 영호 씨가 얘기를 하면 갑자기 야인 시대로 좀 바뀌는 것 같아. 야인 시대 톤이야 목소리가. 그쵸? 아 근데 정말 안타깝게 지금 겨울바람이 영호 씨의 얼굴 쪽으로 쫙 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들쳐지는데 이마 그 헤어 라인이 조금 같은 남자로서 참 뭐라고 하기가 좀 뭐하네. 일기 영호 씨의 헤어라인을 보니까 영호 씨 제가 플러스 100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모발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플러스 점수라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숙소에 돌아와서도 일기 영호 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와우, 플러스 최고점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머리가 샥 들린 일기 영호 씨의 장면을 보시면 플러스 100점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 헤어라인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호 씨가 갑자기 또 기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7기 영수 씨한테 여자 1호 말고 여자 2호한테 가주시면 안 되냐라고 견제를 하네요. 5호 같은 수줍수줍한 너드녀 스타일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저 5호님 같은 스타일이 한 15년 전에 그 최강희 씨로 대두되는 좀 4차원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15년 전 스타일을 못 버리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5호님은 진짜 수줍으신 것 같다. 그냥 별로라고요. 왜 자꾸만 말을 길게 하게 만드세요. 별로라니까. 자, 그리고 일기영호 씨는 자꾸만 또 개수작을 부립니다. 자고로 날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야 인생이 더 행복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이거 정도는 뭐 드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일기영호 씨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선택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좀 들떴다, 나댄다 라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8기 영수 씨는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묶은 모습을 보고 여자 5호로 마음이 바뀌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뭐 여자 5호님도 8기 영수를 골랐었나 봐요. 영호 씨가 또 웃으면서 봐봐. 자기를 선택해준 여자를 고르라니까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야. 이 양반이 말만 하면 그냥 야인 시대야 바로. 이렇게 연극 톤이죠 말이. 오호님은 살이 좀 붙어야 예쁠 것 같은데 뭔가 얼굴에 가죽만 남으신 느낌이다. 근데 방송 카메라로도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실제로 보면 진짜 피골이 상접하신 느낌일 거예요. 한 40kg대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7기 영수 씨가 맨손으로 파리를 잡습니다. 이게 뭘까? 이런 장면을 왜 보여주죠? 여자 오호님은 일본 배우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쵸? 진짜 맨손으로 파리를 잡았는데요.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지? 맨손으로 파리 잡는 걸? 그러면서 칠기 영수 씨가 파리 잡는 법을 막 강의를 해줘요.
파리가 눈가리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면 무서워해요.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라면서 막 강의를 해주시는데 진짜 그 저 어렸을 때 명절 때 가면 그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이 뭐 이런 얘기 항상 막 하고 계셨거든요. 막 해가지고 말이야 눈가리가 막 이게 연애 프로인지 6시 내 고향인지 좀 헷갈리네요. 가만히 이 영수 씨 얘기를 듣다가 이 좌측 상단에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 문구를 보고 나 지금 맞다. 나 방송 중이지 지금. 나 지금 낯솔 보고 있었지.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되네요. 방송 낼 게 없긴 한가 보다. 근데 사계가 항상 이래. 이게 문제예요. 낼 게 없으면 좀 회차를 좀 짧게 짧게 가면 되는데 너무 이런 것까지 다 넣어. 비계 넣고 살코기 넣고 막 짜투리 넣고 막 주먹고기 넣고 다 하니까 너무 비대해, 그쵸? 여기 끝사랑이에요. 근데 너무 아재도 아니다 이분들은 진짜. 자 드디어 장면이 전환됩니다. 지금 화면 가득 웅치가 가득했거든요. 남자 숙소가 나왔을 때 진짜 화면을 뚫고 퀴퀴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나마 여자 숙소가 나오니까 좀 다행이네요. 여자 5호님이 얘기합니다. 짝대는 첫날에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들 되게 궁금하대요. 남자들이.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자기소개를 위해서 다들 옷을 갈아입으신다고 하는데요. 여자 4호님이 이게 옷이 이게 뭐죠? 옷을 조금 특이하게 입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들 자기소개를 위해서 꽃단장이 한창인 와중에 우리의 달라달라 나는 달라. 여워 많이 귀여워 나는 귀여워. 여자 3호님은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옷이 파리 같은데 복선인가? 그쵸. 여자 사원님이 약간 똥파리 그 컬러의 옷을 입긴 했거든요. 칠기 영수가 방금 근데 파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파리 잡는 법까지 강의를 했어. 막 눈가리가 여기 달려갔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복선인가?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모든 솔로 분들이 뭐 이상한 방에 한 대 모여 앉아가지고요.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남자분들 모르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17기 영수입니다. 낯솔에서도 첫 번째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했다라고 하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래요.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신다고 합니다. 핵심이네 완전. 나이는 85년생 41살. 성격은 감정에 솔직한 편이다. 앞과 뒤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죠. 뒤로 호박씨 까지 않는 것. 영수는 인상은 강한 편이지만 알고 보면 다정한 남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17기 영수 씨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1바따로 나가서 확 저질러 버린 점 저 높이 삽니다.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용기 점수. 자, 두 번째 순서는 7기 영호입니다. 자, 7기 영호 씨는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7기 영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7기 영호 씨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저 안 사요, 안 사. 돌아가세요. 약 안 삽니다. 나이는 80년생, 46살. 야, 낯솔에서 최고령 아닌가요? 80년생이면? 하시는 일은 부산에서 학원 원장이시다. 돼지국밥 좋아하신대요. 싫어하는 음식은 배가 안 부른 음식을 싫어하신대요. 취미는 달리기다. 아이고 풀코스 마라톤을 뛰신다는데요.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근데 자기소개도 재미없냐 이 양반은. 뭐 마라톤 하느라고 2kg가 날라갔고요. 뭐 또 뭐 하니까 또 2kg가 날라갔고요. 아까도 계속 주워 먹고 있었어요. 하는데 아저씨 몸무게 안 궁금해요. 나갈 거만 합시다. 나갈 거만. 그리고 뭐 먹고 살 정도 돈 잘 버신대요. 그리고 7기 영수 씨는 뭐 장거리도 좋다. 서울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너무 설렌다.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오호님 얼굴이 진짜 작다고요? 그렇구나. 얼굴이 작으시구나.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 MC로 들어오신 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나댄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매일매일 서울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분 누구시죠? 이 성함이 어떻게 되지? 새로 오신 MC분? 죄송한 얘기인데 마이너스 10점 드리겠습니다. 가짜잖아요 그건. 나를 선택해 주면 매일 서울 갈 수 없잖아. 지금
거짓말, 감언이설로 이성을 속이란 뜻인가요? 마이너스 10점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새로 MC가 되셔가지고 욕심이 나는 건 알겠어. 근데 조금 투머치다. 3455님 3샷 나올 때 너무 폭력적이다. 얼굴이 소중대 같다고요. 뭐 얼굴 크기가 뭐 중요합니까? 이목구비가 중요하죠. 근데 이목구비를 따져도 따지지 맙시다. 정혜성님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이분은 근데 정도를 모르고요. 학원 다 접고 일단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정혜성님 마이너스 50점 더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항상 그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가짜, 거짓 이런 거를 배척해야죠. 이건 진심이 아니잖아. 진짜도 아니고.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8기 영수인데요. 이분은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도 너무 크고 오버한다. 그러니까요. 욕심이 과한 옛날에 그 누구였죠? SNL에서 주현영 기자인가? 그 의욕만 가득한 사회 초년생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무슨 느낌 내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 느낌이 안 나겠죠? 8기 영수 씨가 뭐 손가락이 뭐 부러졌나요? 깁스를 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뭐 이걸 뭐 마이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다른 손가락도 좀 부러뜨려야 되나? 그래야 저런 드립을 안 치시려나요? 그러더니 이 새끼 손가락을 치켜 세워놓고 기껏 한다는 게 각설이 타령입니다. 저 갑자기 이렇게 불쾌하죠, 저? 이걸 이러더니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을 하고 있어요. 맥락이 없어, 맥락이.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이 남자 고를 수 있어요? 이게 이 연애 프로의 6시 내 고향이야. 영수 씨는 86년생 만 40, 86년생? 아니 거짓말하지 마. 76년생이겠지. 86년생이라고 이 사람이? 뭘까? 이게 스타일링의 문제인가? 86년생이야? 말이 안 돼. 맥락이 있어요. 진짜 각설이에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86년생이라고? 저도 주변에 86년생 지인들이 꽤 있는데 이 느낌이 아닌데? 이 스타일링의 문제인가? 직업은 외국계 무역회사에 재직 중이시래요. 그리고 뭐 맥락도 없이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앞다리살 보쌈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저 정도 노안도 보기 힘들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역시나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더럽게도 재미없는 드립을 치는 거였습니다. 소고기를 매일 사드리진 못하고 돼지고기 앞다리 정도는 망설임 없이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돈을 버신대요.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참 이렇게 맥 빠지고 재미없게 진짜 아재같이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병이야 사실은. 안 웃긴 사람이 자꾸만 웃기려고 하는 것도 이제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쌓여진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재미도 없는 사람이 나서려고 하고 마이크 잡으려고 하면은 모두의 시간을 좀 허비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좀 비극이 펼쳐지죠. 그렇죠. 그냥 진솔하게 하면 되잖아. 그냥 뭐 먹고 살 정도는 법니다. 이게 훨씬 낫지. 무슨 뭐 돼지고기 앞다리 보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소고기는 몰라도 앞다리 보쌈은 맨날 드시게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봅니다. 이게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어. 그냥 비계 잔뜩 낀 삼겹살 느낌이지. 그리고 뭐 융자, 할부, 과거 모두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드립 욕심이거든요. 그냥 뭐 빚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빚은 없습니다. 적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융자도 없고 막 할부도 없고 과거는 더더욱 없답니다. 막 이러면 그게 무슨 재미야 진짜. 아 그래놓고 8기 영수 씨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이거 웃으라고 준비한 건데 아무도 웃질 않는데요. 웃겨야 웃지 이 사람아. 진짜 제일 열받아. 이게 최악의 테크트리지. 재미없는 사람이 힘줘서 마이크 잡고 개그 쳐놓고 왜 안 웃어? 아 정말 최악이죠. 8기 영수 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참으려고 해봤지만 참을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 8,000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거를 문신으로 새기세요. 몸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문신으로 새겨.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거를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낯설과 사계 너무 설레임이 없다. 그러니까 그 결여돼 있긴 해. 확실히 설레임이라는 게 연애 프로인데 설레임이 없어. 문제죠. 그리고 이 남자의 개그 욕심은 정말 악함이다. 없애야 된다 세상에서. 팔기 영수 씨는 나이 차이는 어디까지 괜찮냐라는 질문에 위로는 임종 직전까지는 괜찮대요. 씁쓸하다. 신선한 잘생쁨 인물이 한둘은 있어야 된다.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계도 그렇고 지금 돌싱 특집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외모가 상당히 괜찮으신데 왜일까? 근데 또 낯솔은 돌싱 특집이라서 저는 솔직히 재밌게 봤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저는 솔직히 좀 기대되는 면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몇몇 좀 뭐랄까 주인공이 될 법한 떡잎이 남다른 출연자도 좀 있고. 자, 다음 순서는 일기영호입니다. 일기영호는 본인을 나는 솔로의 개국공신이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뭐 맞겠죠? 저는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나이는 84년생 42살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성악가 테너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솔로 공식 축가 담당이다. 그래서 일기영호 씨의 축가 장면이 쫙 나오는데 역시나 저는 22기 영식 씨가 결혼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기영호 씨는 축가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현타가 오신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오, 영호 씨의 취미는 보드 게임이라고 하네요. 저도 보드 게임 참 좋아하는데 일기 낯설 존재도 몰랐는데 일기영호의 그라데이션 감정신 짤은 봤다. 저도 나는 솔을 아예 모를 때도 그 으악 뿡 그 장면은 봤어요. 아이고 근데 도가 좀 지나치시군요. 보드 게임만 200여 종을 모으셨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독수 공방하시는 뒷방 늙은이 분들께서 좀 뭔가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걸 좀 많이 봐. 저도 결혼 못하신 형님 누님들이 뭘 그렇게 모으더라고. 모으지 않으면 술을 엄청 먹어. 진짜 매일 술 먹어. 둘 중 하나야. 그리고 영호 씨는 본인이 스스로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설레임이 항상 가득하시대요. 직업 의식 좋으시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댓글을 봐서 그런가요? 여자 3, 4, 5호님이 일렬로 쫙 앉아 있는데 진짜 이게 두상 크기가 대중소 느낌이 나긴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남자 12기 영철 뒷방 늙은이 레슬러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나이는 85년생 41살. 직업은 23년차 프로 레슬러. 그리고 뭐 프로 레슬링 회사를 만드셨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취미는 OTT 시청하기라고 합니다. 그냥 오로지 넷플릭스만 보신대요. 게임, 음주, 흡연 다 안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 피울 걱정도 없다고 보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인 거잖아. 바람을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바람을 못 피우시는 거잖아. 영철 씨는. 그렇죠? 그리고 이상형은 귀여운 사람이다. 그래서 팔기 영수 씨가 몇 분이 귀엽냐라고 질문하니까 영철 씨는 2명이 귀엽대요. 그래서 뭐 그럼 나머지 3분은 안 귀엽다는 뜻인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 2명은 이만큼 귀엽고 3명은 요만큼만 귀엽대요. 이러면 안 돼. 이러니까 못소린 거거든. 그쵸? 그냥 내 여자가 이 둘 중에 하나다 하면은 다른 여자 볼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영철 씨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다 그냥 잘 보이고 싶고 여자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요만큼은 귀여워요라고 얘기하지만 정답은 이게 아니죠. 예, 다른 분들은 안 귀엽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죠. 자, 마지막 남자 26기 영철 서해가 영철 씨가 등장합니다. 키는 193cm다. 하시는 일은 서예 전공 캘리그라피 작가다. 그리고 또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글로벌 명품 기업들이랑 일을 많이 하신대요. 야, 실제로 뭐 엄청난 명품들이랑 콜라보 하신 사진들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 뭐 돈은 뭐 잘 번다는 얘기겠죠? 붓글씨 영철님은 본업 존잘이라 멋있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 잘하는 사람 보면 멋있죠. 근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멋있다고요? 나이는 42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팔기 영수 씨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술 되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 남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팔기 영수는 여자가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안 먹을 수 있죠. 저 방송에 비춰진 것처럼 그렇게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라고 얘기는 하면서 정작 술은 못 끊을 것 같아. 한번 두고 볼까요? 영철 씨는 안 먹는 건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어야 된대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새로 오신 MC분이 왜 이렇게 나대죠? 갑자기 왜요? 근데 일주일에 7일 술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저 그런 적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앞으로 이분 나오시는 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컨셉을 좀 이상하게 잡으신 것 같아. 근데 뭐 26개 영철 씨는 내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것은 아닌데 좀 억울한 면이 있대요. 완전 주정뱅이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그다지 뭐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남자들의 자기소개가 다 끝이 났고요. 여자의 순서입니다. 잠깐만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도 썼듯이 선물 자랑 시간입니다. 저한테 그 한 익명의 구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작은 선물을 저한테 주고 싶은데 보내드려도 되냐 해가지고 뭐 마다하지 않았죠. 제가 선물 준다는데 해가지고 당장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 익명의 구독자분이 저한테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은 정말 작은 선물이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한 건데 박스가 이만한 게 온 거야. 이렇게 왔어요. 엄청 크죠, 박스가. 정말 거대한 박스가 와가지고 사실 이 안에 선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간식류, 이건 뭘까? 토스티드 칩, 리츠, 맛있는 과자, 까까 하나 들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못 참고 먹었습니다. 트레이더조 동결건조 딸기, 이거 맛있더라고요 아주. 그다음에 젤리, 이건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맛있나? 근데 제가 원래 젤리를 좋아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무려 손편지까지 써주셨는데 내용을 뭐 제가 당연히 뭐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이 내용은 진짜 감동적이더라고. 그리고 이건 뭘까요? 비타민 C다. 비타민 C도 주셨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개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 이런 노트를 선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노트가 뭐냐면 일본 노트인데 미도리의 그 그레인 노트라는 노트예요. 근데 이 노트를 제가 받고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쓰고 있는 노트랑 똑같은 걸 보내주신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심지어 한국에서 팔지도 않거든요. 직구를 해야 돼 이거. 일본 일제 노트예요. 미도리라는 그 문구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진짜 너무 소름이야, 그쵸? 어떻게 이렇게 저의 취향을 딱 알고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 저의 뇌가 해킹당한 느낌? 이 젤리가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노트여가지고 너무 좋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걸 다 쓰면 이걸로 딱 교체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 좋고 필요한 선물이다. 게다가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제가 원래 흰색 옷만, 티셔츠만 입고 방송을 하는데 오늘 깜장색 옷을 입었잖아요. 무려 이 티셔츠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수프림이거든요. 이거 되게 비싼 옷 아니야 이거? 제가 옷은 잘 몰라갖고. 그리고 놀랍게 또 사이즈를 또 어떻게 잘 맞춰서 주셔가지고 사이즈도 맞아요. 여기 잘 보시면 수프림이라고 써있어. 그래가지고 그 익명의 구독자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다. 작은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받아본 선물 중에 일단 박스가 제일 크고 너무 깜짝 놀랐다. 아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옷 예쁘다고 하신 분이 있던데 그분이 선물하셨나? 누구셨더라? 저도 그 채팅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일이 다 있구나. 내가 이런 과분한 마음을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래커도 뭐 그런 게, 젤리? 이거 유명했던 거라고요? 하나 먹어볼까 지금? 눈썰미? 옷은 자고로 메이커다. 그러니까 이게 저 수프림? 내가 입어본 적이 있나? 이게 막 약간 도톰하고 좋더라고요. 티셔츠가. 눈썰미 되게 좋으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옷도 마음에 들고 사이즈도 딱 맞고, 심지어 이 노트도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하나 고를 때도
한 후보군을 100개 정도 놓고 고르거든요. 이 100개 고른 후보군 안에서도 최고를 찾으려고 저 되게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저 이 노트 찾으려고 한 6개월 이 스프링 세로 노트만 한 100개 찾아보고 고른 게 이건데 그걸 똑같이 보내주셨어. 객감놀. 아,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젤리 하나 먹어볼까? 이 동절건조 딸기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이게 유행했던 젤리라고. 음, 그거야. 맛있는 딸기맛 젤리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라색이랑 노란색인가? 그 짝꿍 아시죠?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는 약간 작은 알사탕 같은 거 젤리에다 그 짝꿍 잔뜩 붙여놓은 그 맛. 자, 다음은 요 파란색 젤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노돌님 취향 아니다. 저 근데 신 젤리 진짜 좋아해요. 제가 먹방을 안 하는 이유도 맛있게 못 먹어요 제가. 어우셔. 얘는 무슨 맛이지? 얘는 블루베리다. 블루베리에다가 짝꿍 붙인 맛. 이게 궁금하더라고 저는. 저 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냄새는 진짜 약간 정말 토스티드한 냄새가 나고요. 이거 맛있다. 약간 치즈향? 치즈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정말 과분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고민에 빠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저의 절친들에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고 해도 받았는데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한 5초 정도 생각에 빠지더니 내가 이 선물을 보낸 구독자라면 뭔가를 다시 뭐 감사한 마음을 돌려받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쭉 방송을 이어가는 것만을 바랄 것이다. 더 큰 걸 바라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여기서 감사하다고 해서 갚아버리면 그 사람도 또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또 선물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옳다구나 그게 맞다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감사히 받고 늘 하던 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갚는 길이겠죠. 감사함을. 아닌가? 너무 내 식대로 표현하는 건가요? 아삭아삭 소리 좋다고요? 친구분이 현명하시다. 그쵸? 현명하죠. 저도 그런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뭐 막 고맙다고 해서 막 제가 막 리액션이라도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쵸? 자,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또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선물 받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주변 지인들 있잖아요. 싹 그 연락을 돌렸어요. 야, 나 선물 받았어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사진 다 돌렸습니다. 찍어가지고 솔로 민박으로 떠나보죠. 자, 이번에는 여자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환님 제 실친이시죠? 제 실친 맞으시죠? 조공 허용이군요. 아이 뭐 조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저 박성하 저분이 저희 아마 실친일 겁니다. 저 제 친구인데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달 고생했거든요. 오케이 지금 여자 소개 시작하기 전인데 여러분들 제 허리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다들 이제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성화야 힘내. 허리 빨리 나. 다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인데 남자 허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다들 따뜻한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성화야 힘내 하고. 맞아요. 복숭아 그 친구예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 친구가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재활 운동하면서 듣는 중이라고. 아이고 다들 브레드츠님, 좋은 생각님, 장정희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은 살만해, 그렇죠? 따뜻하죠. 근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자기 소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째 여자 1호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인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1시간째 띄워놓고 있거든요. 여자 자기 소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순서 여자 1호님입니다.
예쁜 이목구비가 포인트죠. 여자 1호님은 85년생 41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죠? 하시는 일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데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이게 뭐야? 검색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제가 또 이거 직업 감별사거든요. 뭔가 그 미사여구가 많이 붙는 그 폼나는 단어를 많이 갖다 쓰는 직업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솔로에 나와서 이런 거 이제 저한테 걸리면 이제 부관참시 바로 당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는 자격증이 있네요. 이런 자격증이 이게 뭘까?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는 고령층 및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일상생활 활용법, 인터넷 금융, SNS 소통 방법까지 교육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입니다. 이런 게 있어? 자격증 발급이 8만 원. 이거 이게 뭘까? 약간 좀 묘하다 직업이. 그쵸?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묘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같은 건가? 사회복지사는 좀 어렵죠 되기가? 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가르쳐 주는 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 이해가 확 된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네.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그리고 1호님의 이상형은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 말고 나에게만 다정한 사람을 선호하신대요. 사실상 직업 아이 그렇진 않죠. 근데 제가 그 몇몇 분을 좀 알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그 민화 그리시는 선생님 한 분이랑 커피 교육해 주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막 돈을 막 넘칠 정도로 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그분들도 좀 본업 하시면서 부업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뭐 로스터리를 가지고 있고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커피를 가르쳐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1호님은 이건 절대 싫다 하는 게 흡연이래요. 와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진짜 흡연하는 남자는 너무 싫대요. 이거 한번 설문조사 한번 가죠. 흡연하는 남자 1번 절대 못 만난다. 그리고 2번 사람만 마음에 든다면 오케이. 자 설문조사 시작합니다. 흡연하는 남자 괜찮은지 아닌지 투표해 주시죠. 완전 진짜 너무너무 극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 그리고 여자 1호님은 듬직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대요. 전담은 가능인데 연초는 싫은 건 어쩌죠? 전담도 뭐 근데 흡연으로 봐야죠. 근데 전담이랑 연초가 하긴 이게 그 냄새의 차이가 좀 심하긴 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지금 금연 중이거든요. 금연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또 돌이켜 보면 저는 사실 제가 흡연한다는 사실이 연애를 가로막았던 적은 또 없긴 한데 뭐 당연히 뭐 그 지난 저희 연인분들이 뭐 흡연했다고 그게 플러스 점수가 당연히 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의외로 막 정말 아예 못 참는 사람들도 또 있다 그래가지고 너 만나면 끊을게는요 그건 변명이죠. 일단 끊고 얘기를 해야죠. 저는 뭐 너 만나면 뭐 할게 너 만나면 뭐 할게 다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끊고 얘기를 해야 돼. 흡연을 하면서 양치를 잘하면 오케이다. 그래요? 양치해도 냄새 나잖아 근데. 현재 안 피는 사람이 좋지 피는 사람은 언젠가 끊기를 바랄 것 같아서 이미 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도 흡연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연애 못한 적은 없다. 흡연하는 남자 대 술 마시는 남자 이걸로 해보면요. 근데 술에는 조금 훨씬 관대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몰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술 마시는 남자가 훨씬 낫지 않나? 오 그래도 뭐 괜찮다 쪽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이거 좀 더 두고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순서는 여자 2호입니다. 여자 2호님은 국내 프레그랜스 브랜드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뭐 향 관련 브랜드 매니저 뭘까? 흡연 너무 싫었는데 좋아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기가 있으면 금연한다. 아기가 있으면 금연하는 게 좋죠.
전 좋아하는 남자가 담배 필 때 솔직히 냄새도 괜찮던데 하하하하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긴 해요. 사랑에 빠지면 그 남자한테 나는 악취도 좋게 느껴진대 실제로.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남자. 그러면은 아예 디테일하게 그 이렇게 하면 어때요? 투표를 26기 쌈배형 vs 26기 영철 하면 이제 두 분이 쌈배와 알코올로 대표되는 두 참가자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술 마시는 게 더 싫어요? 아, 평소에는 담배 냄새를 엄청 싫어하신다. 근데 정말 신기했다. 그게 싫지 않아서. 아,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또 사담이긴 한데 금연을 하고 나서 제가 원래 식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파야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와, 금연을 하니까 군것질이 무한으로 땡기는 거예요, 진짜. 한 달 만에 6kg가 찌는 거예요. 저 같은 말라깽이가. 근데 또 그 군것질을 미친 듯이 하니까 이 배만 나와. 팔다리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거 빼느라고 아주 진짜 진땀 뺐습니다. 흡연을 한다고 해서 정신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술이 더 싫을 수 있겠다. 쌈배형은 담배 빼고는 관리하는 사람이라. 근데 관리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항상 그 쌈배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여자 이호님은 짝에 출연했을 때는 20대였는데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짝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나이는 85년생 41살이라고 하네요. 이호님은 소처럼 일만 했다.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40대가 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명이죠. 지금까지 남친 많이 사귀었을 거 아니야. 그냥 변명인 거죠 뭐. 취미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좋아하시고요. 요리도 좋아한다고 하네요. 어이구 요리를 뭐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팅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 게다가 요즘에는 스포츠 댄스까지 배우신대요.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 취미 부자들이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미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있어야 결혼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사람이 절박해지는데 뭐 돈도 좀 여유 있고 여기 가서 재밌는 거 하고 저기 가서 재밌는 거 하면 결혼 생각은 점점 더 귀찮아지고 희박해질 수밖에 없죠. 이 악순환이야. 결혼을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취미가 많이 느는데 취미가 많이 늘어나니까 결혼을 더 못해. 악순환이죠. 그리고 여자 이호님의 이상형은 내면이 단단하고 다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다정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40대까지 아직 결혼을 못했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나는 솔로랑 사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연애도 결혼도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이고 내가 이제 매물이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저도 뭐 물론 나이를 먹고 있지만 사실 그 빛나는 매물들은 그 어느 시장이든 간에 빨리빨리 좀 팔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장 경제의 기초잖아. 매력적인 매물을 가만 놔둡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나이 먹고도 이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저도 포함해서 아직도 그 본인이 만났던 과거에 만났던 그 고점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을 계속 찾아 헤매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막 40 넘어서도 막 직업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외모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내면도 단단했으면 좋겠고 행동도 다정했으면 그런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지. 더 괜찮은 사람이랑 더 일찍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좀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또 포기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여자 이호님은 행동이 말보다 더 솔직하다고 믿으신대요. 그러니까 주둥이 놀리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여자 이호님은 나는 우유부단함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나랑 안 맞고 대립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유부단한 것은 절대 못 참는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자 3호의 순서입니다. 몹시 기대가 되네요. 지금은 유업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뭐 말이 조금 이상해요. 선한 눈망울을 닮은 소띠?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85년생 41살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이상형은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된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상형이 왜 바뀌었냐라고 물어보고요. 여자 사모님은 키 크고 하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결혼은 서로 양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희생이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해야죠, 결혼은. 그리고 여자 사모님은 뭐 베이커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디저트 만들기에 상당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 뭐야. 사모님이 만든 디저트들이 나오는데, 야, 이거는 확실히 파는 음식이다. 파는 퀄리티의 디저트들이 나오네요. 야, 이거 파는 중에서도 고퀄리티인데? 그리고 여자 사모님은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대화의 결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여자 사호님이네요. 요리 엘리트 코스 밟으셨다.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르꼬르동 불러 나왔다면서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자 사원님은 숙명여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셨대요. 그리고 졸업도 수석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는 것에도 정말 진심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결혼을 못했네. 얼굴도 이렇게 예쁘신데 결혼을 못했네. 왜일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못생긴 사람들은 외모를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것이 기본값인데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결혼을 못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뽀로로야 뭐야, 그렇죠? 노는 게 최고 좋았다고 하시네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도돌리님 밥 잘해주는 사람은 어떠냐? 당연히 좋죠. 저도 어릴 때는 그 요리가 가지는 파괴력 그거를 잘 인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느껴요. 제가 최근에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집밥을 못 먹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아갔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쭉 집밥을 못 먹으니까 그 음식 요리에 대한 거를 제가 망각하고 있다가 최근에 집밥을 먹을 기회가 좀 있어갖고 집밥을 먹으니까 좋대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요리 여자친구 뭐 와이프가 요리 못해도 뭐 그냥 별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은 요리 잘하면 확실히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여자 사모님은 그냥 좋은 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르꼬르동 불러 나오셨어도 뭐 큰 관심이 가지는 않아 솔직히. 집밥 사랑이죠, 그쵸? 달라 확실히. 그 집밥이 주는 파괴력이 있어요. 확실히 달라. 폭력적이야 집밥이. 그리고 갑자기 뭐 본인 제공 자료라고 해서요. 여자 사원님이 그 젊은 시절에 현대무용 하시는 영상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게 화질이 확실히 최소 한 10년은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한 480p 정도 돼 보이네요. 31기 경수도 순자가 밥해줄 때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다. 저는 그거 뭐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자들은 특히 나이 먹을수록 그 집밥이 주는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뭐 성적표도 뭐 인증을 하시는데 뭐올 A뿔을 받으셨다. 뭐 이런 걸 장학금도 받으셨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느끼셔가지고 호련히 캐나다로 떠나셨대요. 그래서 현재 거주지도 캐나다 밴쿠버다. 나이는 88년생 38살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관광 투어 가이드래요. 캐나다 투어가 맞나? 캐나다 국립공원인 밴프라는 곳에서 일을 하신대요. 저는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거의 99% 한국 관광 회사에서 한국인들 여행자들 관광버스에서 하는 가이드일 겁니다. 저도 그 관광 통해서 밴프 다녀왔어요. 그래요? 좋았나요, 밴프? 뭐 국립공원이면 당연히 좋겠죠. 나도 밴프 가고 싶다. 지금 야 본인 제공 자료가 나오는데요. 경치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그 누구셨더라? 30기 캐나다 현숙 씨도 약간 본인 제공 자료로 막 이런 거 보내줬잖아요. 캐나다도 진짜 자연경관이 미친 것 같아. 저도 그 북미 지역은 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미국이랑 캐나다. 근데 심지어는 제가 그 미국에 지인들도 많은데 미국을 못 가봐갖고 지금 미국 가보신 분들 어때요? 그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미국에 살다 왔던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랑은 또 완전 다른 세상이라 그러던데. 미국 진짜 좋다고. 저도 밴프 다녀옴. 정말 멋있어요. 다 멋있고 예쁘다. 아, 저 빼고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나만 못 갔네. 캐나다. 미국, 캐나다 어때요? 솔직히 그냥 이거 막 오프 더 레코드로 해가지고 그쵸? 박성환님은 저의 미국 지인이죠. 근데 항상 이제 이거는 되게 사적인 얘기긴 한데 맨날 맨날 제가 이제 아 가야지 미국 가야지 얘기만 하고 항상 저 실친 저 박성환님께서 한국에 항상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맨날 얘기로는 아 미국 가야지 가야지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 미국 사는 친구랑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종로 같은 데서 만나요. 종로나 뭐 광진구 건대 앞 이런 데서 보통 만납니다. 캐나다 진짜 뽐뿌 온다. 나이아가라를 볼 때 감동받으셨다.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는 땅만 붙어 있지 분위기가 아예 다르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감성이 좀 공유되지 않아요? 미국은 재밌긴 하다. 미국은 지인 있을 때 가세요.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이 미국에 사는 제 지인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가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생각이긴 합니다. 아, 아주 달라요. 미국이랑 캐나다가 일본과 한국처럼. 캐나다가 뭔가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근데 다들 미국을 많이 가보셨구나. 뉴욕 가세요. 꽤 재밌어요. 어디를 갈까? 근데 그 미국이 워낙 크니까 자 투표 한번 가죠. 자 중간 투표는 흡연하는 남자 절대 못 만난다. 35%. 사람만 괜찮으면 버틸만하다. 65%. 설문조사 끝내고요. 갑자기 근데 나는 솔로 리뷰하다가 이런 설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한 번만 간다면 동부, 서부 어디로 갈까요? 잠깐만. 동부면은 저거잖아. 뉴욕 쪽이고 서부면 캘리포니아랑 베가스 이쪽. 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넓으니까 한 번만 간다면 동부로 갈 것이냐, 서부로 갈 것이냐. 투표 한번 가죠. 둘 다 가야 된다. 둘 다는 못 가죠. 다들 리치한가 봐. 저 미국 비싸잖아요. 저 비싸서 못 가요. 박성환 님도 투표 하시나요? 박성환 님은 어딜 추천하시죠? 저는 근데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막 정말 그 랜드마크들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랜드 캐년이랑 베가스 가서 MGM 그랜드 호텔 가갖고 분수쇼 한번 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나는 태어나서 미국에 처음 와봤다 하는 그 코스들 그런 거 투어도 한번 해보고 싶고 뉴욕이 되게 많네. 뉴욕을 왜 고르세요? 뉴욕을 고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세계의 중심지 느낌이긴 하잖아. 뉴욕이 그쵸? 금융, 뭐 패션, 뭐 문화 이런 쪽으로 뉴욕이 좀 중심지긴 하죠. 잠깐만, 근데 지금 저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 사원님 자기 소개를 듣고 있었잖아, 그렇죠? 뉴욕 사람들이 그렇게 차갑대요. 어쨌든 여자 사원님이 일하시는 밴프라는 국립공원이 참 멋있네요. 아, 동부로 오면 풀코스로 대접하겠다고요? 아, 동부 투표하셨어요? 왜죠? 동부는 좀 차가운 동네 아닌가요? 아, 처음 미국 가셨을 때 LA에서 코로나 걸렸다고요? 한국에서는 안 걸렸었는데, 근데 저는 코로나 슈퍼 면역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든킨 드나스 먹어봤냐고요? 아, 아저씨 냄새. 미국에서부터 짙게 풍겨 나오는 저 아저씨의 드립 냄새가 제 방까지 나네요. 그리고 여자 사원님은 본인의 가장 큰 매력으로 진취적인 점을 꼽습니다. 남편이 심지어 밥벌이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남편이 집에서 배돼지 긁고 자빠져 누워 있고 하는 모습 한 1년만 봐도 생각 바뀌지 않을까? 나가서 밥벌이는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어, 미국 동부는 차갑지만 친절하고 서부는 살갑지만 이기적이다. 굉장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나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여자 사원님은 타국 생활을 하느라고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남자를 만나서 연약한 여자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자 사원님은 사는 곳도 국한되어 있지 않다. 본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좋은 남자가 여기 있다 하면 한국으로도 올 수 있고 제3국에서 살 수도 있대요. 그래,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하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 5호의 자기소개입니다.
오호님은 본인은 체육인에 속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상 단거리 출신이다. 지금도 체육회 소속이고요. 달리기 교육을 담당하신다고 합니다. 짝대 나온다. 짝대 이 오호님 진짜 레전드야. 너무 이뻐. 남자들이랑 단거리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심지어 경찰대 남자들인데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2등 한 것 같은데 단체전에서. 심지어는 한 남성분은 너무 열심히 뛰어서 방금 달리다가 똥을 쌀 뻔했다고 얘기까지 하시네요. 뭐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와, 근데 저 여자 5호님은 짝대 당시에 저 생기가 말이 안 돼. 너무 막 그 생기가 넘쳐. 지금은 없는 생기가. 그리고 여자 5호님은 영국과 일본에서 유학 및 취업한 경험도 있으시대요.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사시는 곳은 제주도래요. 그리고 현재 마음에 드는 이성은 한 분이다. 그리고 여자 5호님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7기 영수 씨가 제주도에는 왜 갔어요? 라고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5호님이 마음에 드시나 보다. 근데 전혀 아니었군요. 여자 5호님이 목소리가 좋아서 자꾸 눈이 간다고 했던 남자는 17기 영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분들이 한 승합차 안에 모조리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1호, 2호, 3호가 다 같이 85년생으로 동갑내기잖아요. 와, 우리 친구다! 라고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이제 공식 질문이죠. 자기소개 하고 나서 첫인상이랑 마음 바뀐 사람 누구누구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사모님이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목소리 톤이 또 바뀌었어요. 나 바뀌었어. 난 바로 바뀌었는데 라고 굉장히 일상적인 투로 얘기를 하시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막 종을 막 잘못 쳤어요. 이렇게 귀척을 좀 하시더니 남자가 없으니까 바로 나는 바뀌었어. 라고 사모님도 바뀌시네요. 여자 사모는 얘기합니다. 첫인상 선택을 내가 했는데 나랑 눈빛 교환도 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바로 바뀌었대요. 이분이 저거 뽑지 않았나? 저거 북글씨 영철씨? 맞네요. 자기소개 때 키 크고 하얀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여자 사모가 언급을 했음에도 26기 영철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3호 여자 사모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첫인상을 해줬으면 고마워서라도 나한테 눈빛이라도 보내줄 줄 알았는데 나를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나도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 사모님 죄송한데 마이너스 20점을 더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민망해서 못 쳐다본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 사모님은 계속 그래도 땡땡땡땡땡 따라땡땡땡땡땡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70점 더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땡땡땡땡땡땡 저도 굉장히 그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만 욱하게 되네. 제가 진짜 욱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욱하게 되네요.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남자 차가 나옵니다. 갑자기 1기 방귀 영호 씨가 나 여자 5호님하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5호님이 사투리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나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아까 여자 5호가 목소리와 사투리에 꽂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다 싶더래요. 착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쵸? 자, 그렇게 솔로분들은 뭐 외부까지 가서 자기소개를 했나 봐요. 다들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쉬고 가도록 하죠. 사계는 제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어떤 고민 중이냐면 제가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화가 정말 역대급으로 재미가 너무 없었거든요. 솔직히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2화까지는 찍먹을 해보고 2화를 다 보고 나서도 이거는 심폐소생술로도 안 된다 싶으면 당분간은 제가 일요일 라이브 방송을 좀 쉬겠다. 사계 더는 못 보겠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케이, 이 투표를 한번 가죠. 사계 노송 특집
앞으로 리뷰를 더 해야 하는가? 리뷰는 계속되어야 한다. 2번 쉬던지 다른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의욕도 없고 몸도 시들시들하다고요. 아, 말씀 진짜 지나치게 하시네. 아, 몸이 왜 시들시들해요? 아, 너무 웃기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번 사계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 있어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나도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그런 건 좀 느껴요. 나도 이렇게 어영부영 있다가 1년 2년 흘러가고 저도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나도 저럴 거 아니야. 진짜 발등에 불똥 떨어졌다. 저는 요즘 사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솔로분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숙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건 본능은 숨길 수 없는 것일까요? 17기 영수 근처로 여자분들이 다들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할 거면 빨리 해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늦었죠, 뭐. 자, 그리고 남자 숙소로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우리의 수줍은 레슬러 12기 영철 씨가 자기소개 끝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대요. 17 영수도 현실에서는 괜찮은 편 아닌가요? 뭐 직업도 좋고 비주얼도 저 정도면 괜찮죠? 근데 제가 17기를 안 봐가지고 뭐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1기 영호 씨는 자꾸만 흑역사를 만듭니다. 나는 오호님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음속에는 1호, 2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거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자 1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가? 나는 4호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17 영수면 엄청 괜찮다. 그쵸? 어? 그리고 8기 영수 씨가 17기 영수 씨한테 형은 좀 어때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8기 영수가 17기 영수한테 형이래. 인지 부조화 질이네, 진짜. 그쵸. 사원은 확실히 좀 캐나다라서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4호 여자분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일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쵸. 남자들이 요 정도 나이 먹으면 좀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도 방구석에 자빠져 누워 있는 걸 좋아하게 될 나이다.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는 여자가 좋아. 왜냐면 같이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한 40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40대가 되면 기력이 충만했던 사람들도 기력이 꺾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그 기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50대, 60대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레벨이 조금 교차가 되면서 남자들이 좀 버거워한다. 근데 남자가 경제력이 있으면 오히려 직업이 없는 1호 같은 여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직업이 없다 그래서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그 어엿한 직업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부인을 고른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직업이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을성과 인내심, 뭐 끈기 이런 것도 같이 함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 있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 있어요. 자꾸 왜 무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3기 영수 씨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여자 참가자가 한 명이 있대요. 8기 영수는 얘기합니다. 다들 근데 여자 사모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네요. 라고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어떤 남자도 입 하나 뻥끗거리지 못합니다. 다들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서로가 눈빛만 교환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엔 카메라가 여자 숙소로 이동합니다. 여자 1호님이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확 눈에 들어왔대요. 그 포인트는 목소리였다.
근데 확실히 약간 여자분들이 목소리를 좀 보시는 것 같아. 그쵸? 근데 또 어릴 때는 목소리를 안 보다가 나이가 좀 찰수록 목소리를 보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나요? 귀르가즘이라고요? 제가 근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제가 요식업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어찌 보면은 좀 그런 직업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그러면은 꼭 좀 10대, 20대, 30대 분들까지만 해도 목소리 얘기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보통 저를 이제 칭찬하면 와, 또 너무 재밌으세요. 뭐 이런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40대부터는 남녀를 막론하고 저한테 목소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근데 30대까지는 그런 칭찬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 저한테. 목소리가 차분하거나 다정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다. 그렇겠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 성시경 씨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들을 강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칠기 영수 씨가 자기소개 당시에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포부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자 이호님은 한 번도 결혼 이후에 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아이를 봐도 그냥 그렇고 아무 감정이 없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여자 사모님은 생각이 좀 다르시대요.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결혼도 필요 없다라는 주의래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자 사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딩크였다가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아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 이호님도 살짝 뭐랄까요? 의견을 굽힙니다.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대요. 저도 아기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어서 이해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일하다가 고등학교로 옮겼다. 뭐 약간 그 교직에서 일하시나 보구나.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야외고요. 솔로분들이 야외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데이트 선택이 있을 건가 봐요. 자,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밤 마실 데이트를 할 것이다. 남자들은 방 안에 쫙 앉아 있고요. 첫 번째 여자가 방을 향해 걸어옵니다. 첫 번째 여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어엿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죠. 여자 1호입니다. 여자 1호님의 마음속에는 역시나 17기 영수 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뽑을 남자가 없긴 해, 사실. 자, 여자 1호님이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자 1호님은 저랑 데이트 가실 분 나오시겠어요? 라고 수줍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근데 4호가 더 예쁘지 않나? 저는 4호 쪽인데. 자, 남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 줄줄이는 아니고요. 줄줄만 나갔습니다. 1기 영호와 26기 영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17기 영수 씨는 지금 몰표 나올까봐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패부를 팍 찔러버리네요.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2호죠? 여자 2호님의 마음에는 26기 알콜 영철 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살았다든가 시민권자라든가 그런 게 플러스가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저한테는 되게 플러스인데. 저는 그런 거 좋은데. 저는 진짜 막 전 세계 막 60개국, 70개국 여행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해외살이 한 사람 되게 좋던데. 생각이 닫혀 있을 확률이 되게 적어요. 해외 생활 많이 했으면. 전 생각 닫혀 있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식견 좁으면서 자기가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혐이죠. 자, 그렇게 여자 2호는 입장을 했습니다. 자, 과연 여자 2호를 선택하는 남자는 누굴까요? 12기 레슬러 영철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사모님이네요. 여자 사모님의 데이트 희망 상대도 17기 영수입니다. 자, 여자 사모님이 등장하셨고요. 무슨 뭐 혼자서만 추리 영화를 찍으시나요? 슬금슬금 조용조용 천천히 숙소로 입장을 하시네요. 여자 사모님은 저랑 밥 마실 나가실 분이라고 또 수줍고 귀엽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네요. 하지만 남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죽일 놈의 외모 지상주의, 그쵸? 사모님이 내면이 얼마나 괜찮으신 분인데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애써서 막 웃으시는데 조금 애처로워 보이긴 한다. 하지만 사모님이 아무리 푸드덕거리고 어필을 해도 남자들은 팔짱을 낀 채로 땅바닥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 따뜻한 핫팩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팔기 영수 씨가 핫팩은 저도 있어요 라면서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시네요. 사모님 집밥 한번 먹어봐야 정신 차리실 듯.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땡땡땡 소리 들릴까봐 안 나간다. 컨셉을 좀 버리셔야 돼 사모님은. 자, 그렇게 사모님은 고독 정식을 먹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씀 여자분한테 드리긴 죄송하지만 제 채널에는 이제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출연자를 제가 감히 뒷방 늙은이라고 부르거든요. 여자 사모님은 뒷방 늙은이가 되셨습니다. 짜장면 드셔야죠.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캐나다에서 온 미녀죠. 투어 가이드 여자 4호입니다. 캐나다에 미녀들이 많이 사는구나. 4호님의 마음속에는 알코올 영철 26 영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4호님은 숙소에 입장을 했습니다. 자, 4호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랑 밥 마실 나가실 분이라고 얘기하네요. 17 영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 설마? 17기 영수가 움직이네요.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5호죠. 그러면은 두 편에 남은 사람 두 명이니까. 자, 7기 영수와 8기 영수 두 분이 여자 5호를 선택했습니다. 저분 분위기가 묘한가요? 묘한 여자 좋아하는 17 영수인데 묘하지 않죠? 그냥 대놓고 미인이시죠? 묘한 느낌은 없죠. 하지만 여자 5호의 마음속에도 17기 영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남자 누가 고른 거야? 제작진 중에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17 영수 26 영철 몰표잖아. 다른 남자들 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할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또 두 명한테 몰리지 않을까요? 너무 잔인해 제작진이. 솔직히 17 영수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미국 밖으로 안 나가본 토박이들은 생각이 꽉 닫혀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 한 곳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경험을 좀 쌓아봐야 돼. 그리고 유일하게 고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뒷방 늙은이 여자 3호죠. 시간 되는 사람들 나온 거냐고요? 웃겨. 제가 1절을 하면 꼭 여러분들께서 2절, 3절, 4절까지 하시는데 재밌네요. 그쵸? 이거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출연자를 정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쭉 전화 돌려가지고 혹시 출연되세요? 급하게 좀 빵꾸를 때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건지. 17 영수를 두고 그 1기, 7기, 8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 말이 안 되지 솔직히. 그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면서요. 낯솔 사계 노송 특집 2화가 끝났습니다. 예고편도 보죠. 17 영수 씨는 뭐 역시나 말도 청산유수입니다. 이게 귀한 조개다라는 사호님의 말을 듣고 귀한 분과 귀한 조개를 먹게 됐네요라고 멘트를 치네요.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연애하는 데는 지장 없죠. 어디서 들었는데 남자는 사계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여자는 많고. 그래요? 왜일까? 아니 12시 될 때까지 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무슨 이슈나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하잖아요. 근데 17 영수 씨가 제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의 차원으로 골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골랐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 사원님은 보답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도 약간 베베 꼬였다 그쵸? 방어 기제 있고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 같은데? 17 영수는 내일쯤 나의 진심을 가르쳐 주겠다 얘기하고요. 시실 쪼갭니다. 근데 뭔가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여자 사호님은 무건 수행을 하기 시작하네요. 여자 사호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17 영수가 진심이 아닌 것 같더래요. 낯설사기 평양냉면 특집 슴슴하다. 저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물이죠. 진짜 물로 만든 물냉면. 거의 무맛에 가까운. 여자 사원님이 보기에는 17 영수가 능구렁이처럼 보였대요. 근데 저렇게 보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17 영수 직업 좋고 외모 좋고 목소리도 좋아.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저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자들도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능구렁이가 다 되는 거거든.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이 30 넘어가서는 연애할 때 솔직히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진심 대 진심으로 붙어야지, 무슨 뭐 스킬을 발휘하고 막 연애 기술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밀당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진심 대 진심으로 맞붙으세요, 여러분들도. 자, 장면이 전환되고요. 여자 5호와 7기 영수, 8기 영수가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 갑자기 분위기가 참 또 6시 내 고향으로 바뀌네. 그리고 여자 5호님은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해서 손수 안경을 가져오셨대요. 그리고 갑자기 8기 영수 씨가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여자 2호를 앞에 앉혀놓고요. 자태가 곱다고 내가 이 여자 2호를 골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되게 본인이 언어 구사 능력이 특이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여자 2호님이 뭐 박장대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기 영수 씨는 굉장히 느끼한 얼굴로 여자 2호 볼수록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방금 이 영수 씨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정했습니다. 낯설 사계, 이번 노송 특집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는 못 보겠다 라는 확신이 드네요. 8기 영수 씨 감사합니다. 방금 저한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낯설 사계 노송 특집 2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최종화가 되겠죠. 같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미없게 봤습니다. 그냥 그랬고요. 기대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뭐 몰라요. 또 다음 주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계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럼 다른 거라도 해주세요. 일요일 아침에 낙이다. 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 양반들을 앉아갖고 제가 지금 9시부터 방송해서 지금 12시잖아요. 3시간째 지금 이분들을 보고 이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정말 언행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가 꼬집어 보고 비틀어 보고 막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데 솔직히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선물 받은 거에 대한 보답하는 방법은 꾸준한 방송이 아니었나요? 맞는 말이네. 근데 지금 또 투표가 사계 노송 특집 앞으로 리뷰를 더 해야 하는가, 리뷰는 계속되어야 한다가 60%, 쉬던지 다른 프로그램을 리뷰해달라 40%거든요. 고민이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년들인데 동년배보다도 더 기력이 없어서 분위기가 너무 축축 처진다고. 아니 근데 솔직히 나이가 막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 그 형님들 그 또래인데 그 형님들은 되게 팔팔하신데 이 형님들은 왜 이러실까? 참 뭔가, 근데 참 17 영수 같은 사람들로만 나왔으면 그래도 보는 맛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밸런스가 좋지 않았다 이번 기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12시인데 76분이나 이 방송을 왜 보고 계시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보고 계시는 걸까? 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항상 클로징 멘트로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아마 안 돌아올 확률이 90%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사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